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새로운 소식, 그리고 유익한 정보, 그리고 확실한 결론까지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도움을 드리는 유국장TV입니다. 오늘은 요즘 무척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오토바이 운전사고에 대해서 무엇을 조심해야 하고, 사고가 나면 어떤 문제가 생기고 또 어떻게 수습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배달 음식 문화가 참 잘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김 PD님. 네네. 선진 외국 사람들도 말이죠, 이런 모습을 보고 매우 놀라는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네. 이게 이제 시대의 변화라고나 할까요? 네. 거기에다가 예상치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등장으로 배달앱이 일상 보편화되면서 오토바이로 일을 해서 수입을 창출하는 그런 분들의 사고가 요 근래 무척 증가한다는 것을 저는 체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제가 많은 상담자들과의 교감을 이루며 가능하면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고충을 들어주고 피해 권리를 찾는 데 있어서 유튜브 영상으로도 설명을 드렸고요. 네. 개인적으로는 카톡 상담도 해드리고 있는데요. 네.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의 상담 내용을 보면 말이죠, 오토바이 사고의 상담이 많이 증가했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오토바이 사고가 나면 나이가 어린 청년인 경우가 많습니다, 김 PD님. 네.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책임보험만 가입을 하고 사고가 난 경우도 많다는 것이죠. 네. 일반 가정용 오토바이보다는 네. 유상 운송 배달 오토바이, 즉 어떠한 페이를 받고 운송해주는 이런 오토바이 사고가 대부분이다. 네. 또 보험에 대한 상식이 전혀 없는 사회 초년생들이 많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콘텐츠는 오토바이로 사고가 나면 어떻게 처리가 되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토바이의 90%는 무보험 상태입니다. 김 PD님, 네. 요 근래 오토바이의 이동 수단이 좀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네. 아무래도 요즘 배달 앱을 많이 쓰시니까 네. 코로나 때문에 이제 외출을 자제하다 보니까 오토바이가 자연스럽게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예, 음식도 좀 시켜 먹고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가 사회적인 문화를 많이 바꿔놓았습니다. 네. 오토바이로 직업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을 느끼고요. 네. 특히 청년들이 영구적인 직업을 갖기 전에 말이죠, 알바 형식으로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것을 제가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음식 문화도 코로나 이전보다는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네. 예전에는 말이죠, 사고 상담 건수 중에 오토바이, 즉 라이더 사고가 많지 않았는데 네. 요즘에는 심심치 않게 상담이 들어온다는 것을 보면 그만큼 사고가 많아졌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럼 오토바이는 어떤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을까요? 대부분 90%가 책임보험에만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일 겁니다. 네. 즉 대인 원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무보험차 아니겠어요? 네. 제가 영상에서도 잘 설명되어 있는 것 아시죠? 네. 3-1, 3-2, 그 다음에 4번 영상입니다. 보시면 크게 도움될 것입니다. 네. 사고의 가해자인 경우에 교통사고로 큰 피해자가 생긴다면, 또한 피해자가 소득이 매우 높은 피해자가 장애까지 남는다는 그런 부상을 당한다면 네. 참으로 감당하기 힘든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생계를 위한 수단으로 운전을 하게 되는데, 운전 형식을 한번 보세요. 김 PD님, 교통법규를 좀 잘 지키나요? 아니요, 오토바이들은 제가 보기에는 신호도 없고 차선도 없고 네. 인도로 다녔다가 맞습니다. 다녔다가 네. 그렇습니다. 네. 물론 잘 지키는 운전자도 많습니다. 네. 네. 제가 보기에는 속도도 좀 그렇고요, 위반을 많이들 합니다. 네. 네. 김 PD님 왜 그렇게 위반하는지 아시죠? 네. 네. 네, 시간이 돈입니다, 이분들은. 그런데 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사고가 나에게는 나지 않겠지라는 착각으로 운전을 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도 사고가 나면 나에게 올 수 있는 불행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횡단보도를
오토바이를 끌고 가는 사람 보셨나요? 못 봤습니다. 전혀 볼 수 없습니다. 네. 인도를 버젓이 타고 가는 오토바이, 중앙선을 침범하는 오토바이, 네. 신호 위반 많이들 합니다. 현실적으로. 유상운송 오토바이는 시간이 돈입니다. 네. 배송을 빨리 해야만 수입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네. 아무리 내 실적으로 내 수당이 발생이 되고 수입하고 관련이 있다고 해도 진짜로 조심들 해야 됩니다. 네. 100번 문제가 안 생기다가 한 번 사고 나면 크게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네. 오토바이는 대인원하고 대물은 2천만 원까지 가입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2천만 원이면 대물 2천만 원이면 어떻게 충분할까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도로에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고급 차량은 네. 비싼 차량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물이 2천만 원으로는 상당히 부족하다. 가해자의 경우에 네. 가해자가 그 오토바이가 원인 제공을 해서 사고가 날 수가 있죠. 네. 그래가지고 큰 대형 사고가 일어나면 네. 인명 피해자가 많이 생기잖아요. 네. 진짜 속수무책입니다. 국장님 그러면은 예. 그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도 예. 종합보험에 가입을 하면 되지 않나요? 네, 잘 질문해 주셨어요. 네. 자, 종합보험에 가입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맞습니다. 네. 오토바이 10대 중에서 네. 한 대 정도는 종합보험 들어 있습니다. 아, 그런데 네. 보험회사, 즉 손해보험회사죠. 네. 보험회사에서는 손해율이 크기 때문에 네. 오토바이는 종합보험에 가입을 잘 안 해줍니다. 아, 왜 그러냐면 손해율이 크다는 것은 자기들이 처리를 하면서 손해를 볼 확률이 높다 이런 뜻이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다니고 있는 90%의 오토바이는 네. 책임보험밖에 없는 법적으로는 무보험 차량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입니다. 오토바이가 책임보험만 가입을 했다면 만약에 그래서 사고가 났다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토바이 책임보험의 한도는 대인 원인으로 사고가 크게 난다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책임보험 한도를 넘어서는 피해 정도에 따라서 네. 경제적으로 운전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한 형사적으로도 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사실입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라이더들은 말이죠.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을까요? 모를 것 같습니다. 잘 모릅니다. 네. 사고가 나서 네.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하고 경찰관의 어떤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때부터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네.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대다수의 연령층이 사실은 젊고 혈기가 왕성한 그런 분들입니다. 네. 사고는 남의 일로 생각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라이더가 많습니다. 네. 나만 잘한다고 사고가 안 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운이 나쁘면 말이죠. 아주 꼬이는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만약에 민식이법이 적용되는 즉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큰 골절사고나 아니면 사망사고가 난다면 진정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토바이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에 그러면 교통사고 피해자는 어떻게 이것을 처리해야 될까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로 좀 나눠서 분류를 했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분쟁의 소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무조건 경찰서에 신고 처리해야 됩니다. 네. 사고 순간에 뭐 읍소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최선을 다하겠다든가 아주 좋은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네. 원칙적인 그런 사고 처리만이 추후에 발생되는 내 피해를 보존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44번 영상에서도 잘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가 들은 보험회사, 제가 여러 차례 강조했던 무보험차 상해보험으로 접수해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험회사는 상대방이 가입한 책임보험 한도가 넘어가는 것을 보험 처리를 해줄 겁니다. 내 보험회사에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우리 보험회사는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세 번째죠. 네. 가해자 입장에서 가벼운 교통사고, 그러니까 뭐 약 진단이 뭐 2주, 3주, 4주 이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형사 합의를 가해자들이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게 요즘의 추세예요. 네. 그러니까 즉 뭐 벌금 내고 말겠다 이런 뜻이죠. 그러나 큰 부상이나 골절이 있는 경우에는 가해자가 경찰 및
검찰의 압박으로 형사 합의를 하러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법에서는 형사 합의금을 어느 정도 받는다고 할지라도 이것도 하나의 합의금의 일종으로 봐서 추후 피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합의금에서 공제되는 경우가 있으니 가능하면 안전장치를 좀 해야 되겠고 아니면 무보험차 상해보험과 합의를 종결한 후에 형사 합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에도 설명드렸죠. 네. 네. 이제는 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오토바이와 사고가 발생하면 제일 먼저 어떤 종류의 보험인지를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이유는 90%가 책임보험만 가입한 무보험차 상태이기 때문인 겁니다. 네. 이때 도움이 되고 공부가 되는 지식 영상이 3-1, 3-2, 네. 4번 영상에서 말씀을 잘 드려놨습니다. 네. 참 좋은 영상입니다. 꼭 보시기 바랍니다. 네. 내가 좋다고 하니까 좀 부끄럽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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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고 보니까 말이죠. 네. 진짜 엑기스 같은 영상이다라는 것을 구독자분들이 많이 얘기를 해줘서 저도 알았습니다. 네. 그 다음 교통사고 사고 조사계에다가 신고하여 처리하시고요. 네. 또 그 영상도 44번입니다. 네. 제가 전에 사고 현장에 경찰이 와서 사고 현장을 보고 인적사항 적어가고 이런 것을 한 것이 사고 처리가 아니라고 영상에서 말씀드린 기억 나시죠? 네네. 네, 김 PD님. 이건 신고된 게 아닙니다. 네. 네, 차분히 사고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병원으로 가야 할지 또 판단이 안 서는 경우가 있죠. 네. 자, 이런 경우에 제 영상 8번을 보시면 자세하게 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영상도 조회수가 한 35만 되죠. 네. 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김 PD님, 오늘은 교통사고가 오토바이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지를 설명을 했는데요. 내용 좀 어땠어요? 나쁘지 않았죠? 예, 좋았습니다. 네, 사고가 나면 초기 대응부터 보험 처리 방법 그리고 형사 합의까지 모두 설명을 드렸습니다. 영상 잘 보시고 많은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유국장 TV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